머리칼은 희끗하지만 얼굴은 젊어서 선비 분위기를 풍기는 신사가 구원장 학원의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고 인기척을 냈다. 외부인의 소리가 들리자 구원장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다. 남자 하나가 급히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 자세히 보니 그는 3층 피아노 학원 옆에 있는 개척교회의 목사였다. 구원장의 마음속에 순순히 차를 빼주지 않겠다는 알 수 없는 오기가 올라왔다. 도대체 왜 쓸데없이 차를 빼라는 것이냐고 구원장이 불퉁거렸다. 겹쳐 대놓은 구원장의 차 때문에 목사가 제 차를 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저쪽에서 거듭 부탁을 하자 탐탁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구원장이 열쇠를 내주었다. 차를 빼낸 후 목사는 다시 열쇠를 가져다 주었다. 같은 상가 안에 있으니 서로 자주 보게 되었노라고 목사가 먼저 인사를 텄다. 구원장은 근엄한 얼굴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키가 큰 목사는 거드럭거리며 서 있는 구원장을 굽어보며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다. 구원장의 눈이 순간 일그러졌다. 구원장은 목사를 적대하고 있었다. 상가 건물에 교회를 낸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회자를 목사로 취급하지 않았다. 구원장도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교회를 열고도 남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적이 있었다. 미션 스쿨에 다니기 위해 외지로 나갔던 때가 엊그제 같았다. 그만큼 구원장은 충분한 신앙심으로 다져졌었다. 모태신앙이었던 자신이야말로 목사가 되었어야 마땅했다는 미진함이 있었다. 얼기설기 얽은 외모 때문에 연단에 설 자신이 없었던 구원장은 목회자가 되는 길을 단념했다. 남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에 얼마든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었는데 어느 쯤에서인가 꿈을 스르르 놓아버렸다. 그랬던 그 앞에 또래의 말쑥한 목사가 나타나자 구원장은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올라왔다. 목사가 돌아간 후 구원장은 무가지를 폈다. 임시라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광고들을 읽어내려갔다.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용돈쯤은 자신이 벌어서 써야 했다. 구인난을 뒤적이던 구원장은 우유 배달원을 찾는 광고를 발견했다. 우유 배달쯤이야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구원장이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었다. 광고를 낸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누던 구원장은 흥미를 잃은 듯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배달 외에도 우유 대금에 수금을 완수해야 월급이 나간다는 말과 만약 수금이 안 된 우유값이 있으면 개인 돈으로 메우어야 한다는 말에 소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수금이 되지 않는 세대들 때문에 배달구역을 여러 번 순회해야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다. 사실상 용돈으로 쓰기에도 하찮은 푼돈을 벌기 위해 호된 신경을 쓰며 그 짓거리를 할 수는 없었다.
차라리 건물을 소유한 부모 곁을 무조건 지키고 앉아있는 게 나을성 싶었다. 부모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받아먹고 살다가 부모가 죽어서 건물이 제 차지라도 되는 날이 온다면 평생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타산이 나왔다. 구원장이 임 선생에게 앵돌아졌던 마음을 거두고 활기차진 것은 중진 학원장으로부터 다시금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 중진 원장은 구원장에게 폐원을 할 바에야 권리금을 줄 테니 학생들을 넘기라는 제안을 해왔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시기인지라 기존 학생들을 넘겨받는 방식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의견이었다. 구원장은 체면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학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불명예 대신에 학원 병합이라는 그럴듯한 문구로 둘러댈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었다. 학생들을 넘겨주고 나면 얼마간의 권리금이라도 들어올 터였으므로 미소가 지어졌다. 신도들이 임 선생을 이유로 숙덕거려 교회에 계속 다닐 면세가 서지 않았던 구원장은 이미 교회를 나온 상태였다. 구원장은 선생들을 모아놓고 중진학원과 병합하게 된 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런 학생들에게 꼭 병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학원 상황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구원장은 활기 있게 임 선생을 향해 입을 떼었다. 다음 달 초에 내가 중진학원으로 갈 때 임 선생은 나를 따라오면 돼요. 임 선생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써 놓았으니까. 아이들을 넘겨주고 안정이 될 때까지 내가 그 학원에서 일을 며칠 봐주기로 했어요. 그때 나와 함께 중진학원으로 가서 적응을 한 후 임 선생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되겠어요. 임 선생이 중진학원을 찾아갔던 일이 결과적으로 학원을 넘길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구원장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듯 잘 풀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인계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예정일을 이틀 남겨두고 중진 원장에게서 급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다. 저쪽에서 학원 병합권은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구원장은 선생들에게 학원 병합이 무산되었음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병합하기로 했던 날짜가 지났는데도 깜깜 나라이니 참다 못한 영어 선생이 나서서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구원장이 팔짱을 끼고 있던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진중하게 올렸다. 그런 다음 일의 결과를 알렸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팔아 넘기려 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거래하려는 중진 원장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부끄러운 일을 할 뻔했네요. 학원 병합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수학선생과 영어선생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영어선생은 떨떠하게 앉아있고 수학선생은 구원장을 뚫어지듯 응시했다. 손을 이마에 모은 채 고개를 내린 구원장의 표정은 알 수 없었으나
그 위선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권리금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득의 만만했던 구원장이 벼랑간 말을 뒤집은 중진 원장 때문에 학생들을 넘길 수 없게 되자 이만저만 상심한 게 아닌 듯했다. 학원의 학자도 모르고 학원을 인수받을 때 구원장은 학생의 머릿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그 전 원장에게 권리금을 지불했던 사람이었다. 학생을 사서 학원을 시작했던 그가 학생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사람 자체를 팔고 사는 인신매매도 아니고 그저 학생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매매하는 것일 뿐이었다. 구원장은 인간 존중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도 못난 구원장이 머릿속에 들은 것도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한심해지리라 조소하며 수학선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구원장은 아이들을 팔아넘기려 한 자신의 행위가 신약성서의 한 장면을 되새김질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하여 내내 어두운 얼굴로 복도를 지나다녔다. 구원장은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던 사건을 제가 학생들을 넘기려 했던 일에 비춰보았다. 유다가 행했던 것을 재현하지 않게 된 자신이 대견스러울 따름이었다. 구원장은 울 속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겼던 목자 예수의 모습에 자신을 끌어다 붙이며 학원 문을 닫는 그때까지라도 아이들의 착한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함을 느꼈다. 중진학원장은 구원장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원장이 권리금을 조정한 후 매달리는 전화를 줄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소식이 간감했다. 중진 원장은 구원장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권리금의 9할 이상을 깎은 후 헐값에 학생들을 넘겨받으려는 속셈을 굴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약속을 뒤집으며 잔꾀를 부려본 것인데 통하지 않는가 보았다. 얼마간을 기다려보던 중진 원장이 하는 수 없이 구원장에게 먼저 전화를 넣었다. 이번에는 중진 원장이 진솔하게 접근하여 솔직한 말로 권리금을 애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 학원업을 해나가려니 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풀죽은 소리를 해보았다. 그러자 저쪽에서는 희색을 띠고 권리금의 반토막을 뚝 끊어낸 후 남은 반값을 제시했다. 중진 원장이 앓다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값을 좀 더 절삭하여 최소 금액을 제시했다. 구원장은 아무 소리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원래 금액에서 8알을 깎아 나머지 2알을 받기로 한 구원장이 인계할 날짜에 대해 못을 박은 후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구원장은 중진 원장이 다소 야속했지만 폐원의 불명예를 안지 않아도 되는 데다 적은 돈이라도 건질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다시금 화색을 띤 구원장이 학원 정리를 시작했다.
학생들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에 대해 자책하던 모습은 오간데 없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구원장은 학생들을 넘겨주었다. 학원을 한데 합들이면서 구원장은 밀려있던 선생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무려면 내가 선생들의 월급을 떼어먹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별다른 조처 없이 학원문을 닫았다. 며칠이 지나 수학선생이 구원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얼마가 더 지나 영어선생이 구원장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나왔다.